안녕하세요. 호기심 세상입니다. 오늘은 2024년 세계 군사력 순위를 알아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몇 위쯤에 올라갔을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출발합니다. 세계 군사력 순위 2024 타임스 오브 인디아의 보도에 의하면 이번 2024 국가별 화력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145개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5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6위에서 한 계단 올라섰는데요. 세계 군사 강국 탑5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역시 1위는 미국, 2위는 러시아, 3위는 중국, 4위는 인도가 차지했습니다. 5위가 영국이었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와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5위, 영국 6위, 7위는 일본이며 8위 튀르키예, 9위 파키스탄, 10위 이탈리아가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대만은 2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몇 위를 차지했을까요? 북한은 이번에 36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외에 최하위 5개 국가는 베냉, 소말리아, 몰도바, 수리남, 부탄 등입니다. 그럼 순위는 어떻게 집계가 되는 것일까요?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세계 군사력 평가 단체인 글로벌 파이어파워 GFP라는 곳에서 매년 설정한 기준치를 통해서 측정을 하는데요. 100% 신뢰하기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곳에서 이곳의 정보를 재배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기관들은 공식적인 군사력 순위를 집계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인데요. 또한 국가마다 군사기밀이 존재하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무기가 있을 수 있으며 반대로 별거 아닌데 부풀려져 있는 무기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디에 어떤 미사일이나 무기를 숨겨두었는지는 당사자 국가만 알기 때문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문제점은 핵무기와 같은 비대칭 전력은 제외된 재래식 순위라는 점입니다. 핵무기를 넣고 순위를 정한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어디쯤 위치할까요? 아무리 상대 국가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어도 핵무기 한 방으로 전세를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빼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핵무기는 무서운데요. 핵을 막을 수 있는 건 핵뿐이라는 말도 있듯이 핵은 사용하면 안 되지만 가지고만 있어도 전쟁 억지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핵을 생산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순위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쟁이 났을 때 누가 더 강한지를 나타낸다기보다는 군비 태세로 전쟁 수행 능력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무기뿐만이 아니라 교통이나 경제, 자원 등 전쟁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계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이점은 상위 나라 1위부터 7위 국가 중 핵무기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인데요. 또한 반대로 핵무기가 있는데도 10위 안에 들지 못한 국가는 북한과 이스라엘입니다. 이유는 핵무기를 사용해서 전쟁의 판도는 바꿀 수 있지만 재래식 무기를 무시하지 못하는 점이 있는데요. 마지막 점령을 하는 단계는 재래식 무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순위 집계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구인데요. 현재 총 인구, 현역병과 예비군, 그리고 준 군사조직까지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장비이며 병가별 무기의 수를 포함하는데요. 탱크, 항공기, 함정포, 미사일 등 각종 무기의 수입니다. 세 번째는 재정이며 국가의 국방비, 외채, 외환 및 금 보유고, 구매력 평가 등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 기반으로 공항이나 항구, 터미널, 철도 연장, 도로 연장, 노동력 등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원인데요. 석유 생산량과 석유 소비량, 석유의 매장량 등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지리이며 국토의 크기, 해안선 길이, 국경의 길이, 수로의 길이 등을 보게 됩니다. 참고용으로만 보는 것이 좋은데요.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면 변수가 무척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정말 금방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거와는 다르게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핵을 한 방 쏘고 시작했으면 금방 끝날 수도 있지만 쏘는 순간 그 국가는 전 세계의 주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왜 이기지 못할까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지원이 변수가 되어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1대1로 붙었으면 오래가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도 경제적인 지원에서 서서히 지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2024년에도 나토에서 155mm 포탄 22만 발을 공동구매했는데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쟁 피로감이 쌓이기 때문에 지원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궁금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크게 손해볼 것이 없는데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크라이나가 더 빨리 지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점차 서방의 지원도 약해질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2차 세계대전에서도 봤듯이 현재 전쟁을 자국 영토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선은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자국인 러시아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처럼 만약 러시아 중심부에 미사일이 떨어지면 전쟁을 오래 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 국민들은 도심의 위협적인 공격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미사일이 시내 중심부에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변할까요?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 외에도 고려해야 될 요소가 너무 많은데요. 국가의 경제력, 무기의 질부터 해서 각 국가마다 군인들의 훈련 수준 또는 기반 시설의 질도 중요합니다. 군대 안에서의 비리나 부패 같은 요소도 중요하며 국가의 외교력도 중요합니다. 또한 과학기술력 수준, 무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정보전, 그리고 원활한 보급품 또는 무기 생산체제 등 수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계 군사력 순위를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채널에 방문하시면 도움이 되는 영상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기심 세상이었습니다.